어, 각종 뭐 그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감기, 독감, 뭐 모든 형태의 암 같은데도 이렇게 암에도 그렇고 대추하고 생강은 익혀가지고 대추 같은 것도 그렇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넣고 그 매실청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커피 가루까지 같이 섞어서 이걸 액상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살균이 됩니다. 거기다 해서 마늘 양파까지도 익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10분 이상 익혀가지고 청으로 만들어서 같이 결합해도 훌륭한 치료제가 살균 물질이 됩니다. 여기다 더해서 유자청과 조리대 이런 것들도 섞어서 살균 물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부춧가루를 대추하고 생강하고 부춧가루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치료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해서 마늘 양파까지 가른 것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익혀서 해야 되겠죠. 그것을 치료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주 탁월한 치료제가 됩니다. 일단 매실청을 섞어도 그렇습니다. 매실청과 커피가루 섞어서 부분적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딱 얘기를 해놓으면 딱 부분만 따가지고 그걸 제품으로 만드시는데, 하여튼 대추, 생강, 부추를 섞어가지고 치료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 마늘과 양파를 갈아가지고, 마늘이 좀 프로테이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치료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여기다 매실청을 같이 넣으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매실청과 커피 가루를 섞어가지고 치료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대추하고 또 부춧가루 또는 그 생강도 익혀야 됩니다. 여기다가 매실청과 커피가루를 섞은 이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치료 조합에 있어서. 또는 마늘 양파까지 섞어가지고 또는 뭐 유자청과 조리대를 섞어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제 방식에 했던 그렇죠. 토마토 케찹 절반 들어가고, 그다음에 깔라만시 절반, 깔라만시가 콸콸 들어가, 펩시콜라 같은 거 콸콸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실청 원액을 예전에는 웅진거리 했는데 별로 효과 좀 떨어져서 그냥 매실청 100%짜리를 넣고, 그다음에 또 생강청을 좀 넣어주고, 시중에 파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초고추장을 좀 넣어줘가지고 만든 거. 여기다가 그 마늘 양파 좀 가른 걸 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초고추장을 제 방식으로 고추장에다가 진간장 넣고 유자청, 꿀을 좀 넣고 만든 초고추장 있습니다. 그거를 넣으셔야 됩니다. 마늘 가른 거 잔뜩 넣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치료제가 됩니다. 매우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어가지고 그걸 액상이나 가루 형태로 만드셔서 판매하셔도 제 기술 구제다. 이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식품으로 구성된다는 매우 장점인데, 전 세계 70억 인구 어떤 누구라도 그렇죠, 부작용 없는 치료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품화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뭐야,
예. 여기다가 녹차, 율무, 포도 추출물을 눈 좋아지게 하는 식으로 가루 형태나 액상 형태로 판매하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당근가루하고 감가루, 생방가루, 쌍방가루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관 내부에 이렇게 뇌출혈 같은 거 생기거나 했을 때 혈관 출혈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선악초 가루를 살짝 많이 넣어주면 안 됩니다. 선악초 가루 살짝 섞어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혈관 타동제로서 사과 가루하고 무가루, 파인애플 가루, 키위 가루, 생강 가루를 섞어서 하시거나 액상 형태로 하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피부 좋아지게 하는 율무, 포도, 뽕잎 또는 오디 가루를 대신하셔도 됩니다. 그냥 뽕잎이 좀 싸니까 율무, 포도, 뽕잎, 사과 가루 이걸 섞어가지고 피부 좋아지게 하는 화장품 원료로도 넣으셔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액상 형태로 하셔도 그렇게 번데기 가루하고 소고기 가루도 그렇죠. 이거는 약간 육류 종류이니까 부피하지 않게끔 진공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포를 좀 양을 좀 먹어줘야 되니까 포로 해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공팩으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매실청하고 생강청을 변비치료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무화과 열매하고 건무화과 부춧가루를 섞어서 하셔도 제 기술 고지에 사과가루를 섞어가지고 이거 하셔도 되고 매실청, 생강청, 무화과가루, 부춧가루, 사과가루를 섞어서 이것을 변비치료제로 사용하시거나 혈관 타동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근력을 회복을 해주고 몸을 좀 회복식으로 생밤하고 생강가루하고 그다음에 커피가루, 사과가루를 섞어가지고 이게 파킨슨에도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 환자들, 노인 환자들, 힘없는 사람들 환자 회복식 생밤가루, 생강가루, 커피가루, 사과가루 섞어서 하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살균 치료제이면서 몸의 근력,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암 치료해주도 이거 전부 다 암 치료해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가루하고 양파가루 익혀가지고 전자레인지 10분 이상 청회 형태로 만드시면 더 좋아요. 먹기가 좋거든요. 생강가루하고 대파가루를 섞어가지고 암이라든지 각종 모든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남이 알아낸 거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 치료제로서 마늘가루, 양파가루하고 생강가루 하고 대추가루, 그다음 조리대 가루, 유자청가루, 커피가루를 섞어가지고 살균 치료제를 부분적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부분적으로만 딱 따가지고 하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마늘가루, 양파가루고 생강가루, 대추가루 섞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암 치료제나 이렇게 치료제로 사용하시고 근력 회복제로 치료 회복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조리대나 유자청, 커피가루를 섞어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식품으로 치료제를 만드는 거 개념 자체가 지금 황당한 거기 때문에 통합 액젓, 그 멸치 액젓과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참치 액젓 또는 굴젓까지도 할 수 있어요. 통합 액젓 만드셔서 하셔도 제 기술 고지에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을 섞어서 통합 액젓만 만드셔도 제 기술 고지에 나옵니다. 주된 것은 멸치 액젓과 멸치 액젓, 새우 액젓, 참치 액젓 섞어서도 되고요. 이렇게 통합 액젓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조리대 45% 이게 지금 안에 뇌출혈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데 암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대 45%, 어성초 10%, 삼백초 10%, 곰보배추 5%, 비단풀 5%, 예덕나무 5%, 소르장이 5%, 구절초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섞어 혈관을 출혈이 일어났을 때 아주 타고 외용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바이러스 질환에도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질환에도 복용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몇 년째 자주 먹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식품 위주로 많이 먹죠. 이렇게 약초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 전문 약초는 아무래도 조금 독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약초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시중에 나오는 일반 약초, 이렇게 일반 약초로만 사용합니다. 그다음 여기다 좀 더 효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독거마리 5%, 무천순 5%를 섞어서 내보내서 이렇게 크론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크론병, 위궤양, 유염, 십이지향 궤양, 크론병, 대장암, 출혈 일어난 뇌출혈 같은 뇌에게 출혈이 일어날 때 각종 내부 출혈, 혈관염 일어날 때 내부 출혈 일어난 사람들에게 탁월한 치료제입니다. 간단한 버전으로는 조리대 55%, 어성초 10%, 삼백초 10%, 곰보배추 10%, 비단풀 5%, 소르장이 5%로 해서 치료하셔도 됩니다. 대추가루, 생강가루하고 커피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운동신경 좋아지게 하는 파킨슨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각종 운동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이따 매실청을 섞으셔도 됩니다. 아주 탁월한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 치료제로서 사과 가루, 그 다음에 생방가루, 생방가루가 좀 더 넉넉히 들어가고 키가루, 체다, 채즙가루 이것을 정신병 치료제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두, 그 다음에 커피가루하고 생강가루를 따로 섞어서 이것을 회복식으로 운동신경 좋아지게 하거나 이렇게 신경쇠약 있는 분들에게도 파킨슨에도 좋은 것 같아요. 녹두하고 진우니콩, 생밤 섞어가지고 해독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밤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프로테이지가. 그 다음에 유한낙스하고 그 과산화수와 베이킹소다의 결합을 70, 20, 10으로 합니다. 그렇죠. 프로테이지를 60, 30, 10으로 하더라도 그거 다 재구조입니다. 왜냐면은 프로테이지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렇죠. 이게 구성을 이제 알아냈더니 이건 뭐 당신은 70%가 난 69% 하면 그 해당이 안 된다. 68%, 67%, 67.5%니까 67%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러죠. 무한대 숫자 창출이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한낙스하고 그러니까 슈퍼락스 쓰셔도 됩니다. 저는 싼 거 그냥 씁니다. 슈퍼락스 락스 종류들 그다음에 베이킹 그다음 과산화수와 베이킹 소다의 결합. 프로테이지를 틀리게 프로테이지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무한대 숫자 창출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락스가 당신 당 6%, 65% 나는 64.7% 하면 틀리잖아요, 완전히.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알코올을 대신할 살균제로서 외용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입안에 딱 분해염 같은 거 생기거나 입안에 충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입안에 뭐가 이렇게 잘못 씹었는데 부풀어 올라와서 내가 거기다가 이게를 스프레이로 딱 닿을 때 금방 가라앉더라. 사시를 하니까 부풀어 오르더니 이거는 딱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아주 탁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항문 치료, 항문열의 어떤 각종 사타구니 같은 데도 발라도 이상이 없고 가장 약한 데가 항문인데 치질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의 산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안 하시는 거지 살짝만. 그 완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무좀 치료제를 그렇죠. 제가 인류 최초로 개발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상하식초로 그 곽질령 무좀은 이렇게 계속 스프레이여서 뿌리니까 되던데
완선은 피부 안쪽에 깊숙이 있어서 해결을 못했는데 그거를 락스 종류 슈퍼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의 결합으로 뭐 70, 20, 10입니다. 프로테이즈는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 숫자의 무한 창출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거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에 한 막 10번씩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20일 있다가 다 해결됩니다. 20 며칠 있다가. 이게 각종 이게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피부암들,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 이렇게 앞서 이렇게 발라줄 수 있는 거, 약간 피부에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곤지름 종류의 사마귀 종류, 일종의 그다음에 곤지름 종류하고 사마귀 종류, 강추 여드름, 종기, 피부병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피부병에도 탁월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 막 근지러울 때도 거기다 곰팡이 질환이 있으면 이제 보통 그러는데 세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땀 때문에 이것을 겨드랑이 냄새 없애는데 아주 탁월해요. 사타구니 같은 것은 항문 같은 데는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잘 씻고 말리는 것만으로 부족해. 저거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이렇게 보온 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세균이 자라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 발라줘서 저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충치균 같은 경우는 사과시초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 조금 먹고 꿀꿀꿀 해서 한 3분 정도 하고 몇 번 되풀이해주면 다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충치균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치질 같은 것도 비데 같은 거로 안에 이렇게 항문 벌려서 꼼꼼히 찌꺼기 없도록 세척해주고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드라이기 안 말려주고 살균을 안 해주면은 이게 잘 생깁니다. 거기다 당근 생감하고 감가루 이걸 섞어서 이게 좀 지혈인자로 좀 보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 항문 부풀어오는 거는 그리고 세균이 있기, 잇몸도 부풀어오는 건 세균이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로 제거하고 입을 사과시초 물 머금고 살균을 좀씩 해주시면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치간 칫솔로 찌꺼기를 없애줘야 됩니다. 아주 탁월한 구조로 드라이기로 거의 대부분의 피부병은 다 치료가 됩니다. 종기 나고 이렇게 피부에 뾰루지 나고 그래 다 있잖아요. 여드름도 나고. 그리고 여드름 짜면 안 됩니다. 짜면 흉터가 생기게 드라이기로 가열을 하면 저절로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놔두면 저절로 피부에 흡수돼서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드라이기 220W짜리로 가열을 하셔서 손도 드라이기로 가열을 이렇게 살균해주고, 알코올을 대신할 살균제로서 슈퍼락스나 락스하고 과산화 베이킹소다의 결합으로 하셔도 저는 이거 자주 바릅니다. 되게 손에 살균해.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그거보다 더 프로테이즈가 강한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술이 알코올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면 알코올도 그렇죠. 알코올은 프로테이즈가 높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인 거예요. 그것도 발암물질 갖고 살균하고 계십니다. 70% 언저리에서 살균이 이루어지고 100%에도 살균이 안 됩니다. 그 이하로도 살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70% 제품이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히 물티슈 안 좋습니다. 이것을 공중에 날아가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미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식의 제가 이거 살균 치료제를 개발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락스하고 슈퍼락스 저는 싼 거 삽니다. 그다음에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의 결합으로 해서 살균 치료제로서 광범위 살균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안전한 것 같아요. 사용을 계속 해봤는데 오랫동안 해봤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치료했는데 한 지금 3-4년 정도 지금 그렇죠. 피부에 더 이상 완성 종류는 안 일어나고 머리도 좀 건지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라이기로 제가 가위를 갖고 없앴는데 사과시초도 발라보고 다 했어요. 근데 요한낙스하고 베이킹소다, 과산화 베이킹소다 결합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피부에 겨울에 이제 이렇게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는 거는 다른 질병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질병인 줄 알았는데 피부 건조증입니다. 그것은 약간 좀 일반 제품들에 보면 쇼킹 오일 같은 거, 쇼킹 오일 있어요. 이렇게 올리브영인가 뭐 그런 데서 팔더라고. 인터넷에도 팔고 옥션 같은데. 그다음에 호호바 오일이든 베이비 오일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발라주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비듬 생기는 게
피부의 건조증 때문에 여름에는 수분이 겨울에는 수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면 비듬이 잘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뭐 손과 발에 이렇게 하얗게 되는 데 있잖아요. 무릎 같은데 이런 데도 발라주셔도 다리에 겨울에 그러더라고. 겨울 지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요. 처음에는 나 이게 어떤 질병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모든 것을 많은 연구를 거치고 있고, 식품도 산업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의학도 산업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과학기술도 산업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요. 모든 것을 연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를 하지 엉터리가 아닙니다. 제 자신이 다 스스로 실험해보고 치료하고 그 결과를 많은 시행착오가 있죠. 당연히 그냥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 기술, 남이 힘들게 알아내는 이런 것들을 기술 도둑질 하지 말라고 다시 한 말씀. 그 다음에 슈퍼락스, 락스 종류하고 그 다음에 뚜로펑의 결합, 50도 50으로 하면 줄눈 희게 하는데 붓으로 발라면 타고납니다. 계단 세척제로도 쓰었고요. 물 조금 계단 세척하면 아주 깨끗합니다. 청소 세제로서 반도체 세정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마이크론, TSMC가 이걸 사용하신다. 그다음 다른데 반도체 회사에서 이 세정제로서 산업 색채제로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네. 그다음에 각종 그 화장품 원료로도 희석을 해가지고 물을 조금 이렇게 유한락사 이렇게 락사하고 락스하고 뚜러펑을 좀 이렇게 뭐 50, 50 하죠. 60, 40 하죠. 프로테이지는 알아서 정하세요. 해가지고 물을 많이 희석해가지고 얼굴과 몸에 샤워할 때 이렇게 비누칠 먼저 하고 이렇게 물기 제거하고 비누칠 하고 나서 이렇게 물로 씻고 다시 한번 그 위에다 발라주고 좀 있다가 물을 이렇게 물로써 다 세척을 합니다. 그렇게 피부가 전체적으로 환한 톤이 되고 뭐 깔끔하게 된다 그러네. 주름도 없어집니다. 미백 효과도 탁월한 화장품 원료로서 이걸 희석하셔 갖고 놓으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락스하고 베이킹소다, 과산화 베이킹소다를 화장품 원료나 각종 종이박스 만드실 때 종이박스에 곰팡이 살균제라서 또는 그 에어컨 살균하는 곰팡이 액상제제를 종이박스나 과일 포장지에 넣어서 곰팡이 생기지 않게 하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MDF 같은데 뭐 톱밥 그 다음에 종이 펄프 위주로 이렇게 박스 만드실 때 MDF나 종이 박스 만드실 때도 그렇고 MDF 또는 뭐 각종 종이 용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포장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걸 해가지고 농약으로도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에 그러면 곰팡이를 없애줍니다.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농약으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농약 종류, 그 다음에 그 MDF하거나 섞어보드, 종이 합판, 각 나무 액상제제 전부 다 에어컨을 살균하는 곰팡이 액상제에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베이킹, 그 다음에 의류 방수제를 MDF나 거기 각종 나무 종류 합판 섞어보드에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운동화나 그 각종 구두, 그다음에 신발 종류에 그다음에 그 군화 같은데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유리막 코팅제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드셔서 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유리창에 합성소매 나일론을 가지고 90%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아크릴을 좀 섞으셔도 되나. 합성소매 나일론이 열에도 강하고 그래서 그걸로 창문을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모든 형태의 창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유리소경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PC 계열 창문에도 합성소매 나일론 기반에서 섞어서 PC 계열 창문을 만드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아크릴에다가 유리소경 합성소매 나일론 90%짜리 섞어가지고 또는 합성소매 나일론을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각종 합성소매와 실들과 천등, 가방천이 됐든 텐트천이 됐든 방수 텐트, 방수포, 그다음 각종 실 만들 때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굉장히 색도 아름답고 방수 구조가 됩니다. 비옷 만들 때도 되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탄소 섬유 만들 때도 들어갈 수 있고 카본 소재 넣어 들어갈 때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탄소 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 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해서 탄소 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각종 그 아라미드 섬유라든지 스판덱스에 유리석염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 유리방수제,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각종 섬유, 라텍스에도 마찬가지고요. 섬유 종류야 이불 종류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실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석면 만드실 때 합성 석영실을 석영관 안에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석영실을 합성섬유 나일론 관 안에 넣어가지고 광섬유선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합성 석영실과 아크릴 관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PC 계열 관으로도 하셔도 각종 합성섬유 관으로 하셔가지고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석영실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석영실이 이제 안에 내신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다 해서 유리막 코팅,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기술 구조를 가주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합성섬유 아크릴을 가지고 석영실을 대신해 가지고 광섬유선을 넣고 아크릴 실을 넣는 거죠. 거기다 해서 합성섬유 나일론 관이라든지 아니면 아크릴 관이라든지 PC계를 그다음 합성섬유 계통의 관 만드셔 가지고 그 안에 내신 구조로서 석영실을 넣느냐,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를 넣느냐, 아크릴을 넣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실로서 넣는 거, 합성섬유 나일론 실, 아크릴 실 이런 식으로 기타의 다른 실의 형태로 합성섬유 계통의 실을 넣고 그것을 광섬유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을 가지고 현재보다 얇은 구조로서 동축 케이블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머리카락 굵기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텁게 만들어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신호선은 동축 케이블 신호선이잖아요. 신호선은 발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얇게 만들어서 현재보다 속도를 빠르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개발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케이블선에 합성섬유 이런 케이블선의 동축 케이블을 수십 가닥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캐서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 구조를 알아낸 사람은 저입니다.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기술 도둑질에 해당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철판이나 철근 종류의 그 가로 세로 X자 어떤 형태의 심지는 알갱이 형태를 넣어갖고 구조를 튼튼하게 만든 파라시트 마찬가지. 이거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MDF 만들 때도 석고본드 만들 때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 형태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우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철근과 각종 금속 제품들, 금속 판들, 철판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플라스틱도 이거 넣으시면은 자동차용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심지 구조를 만들어서 하거나 여기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굉장히 구조가 튼튼해. 색상도 좋습니다. 모든 형태의 자동차 도료, 페인트 종류, 그다음에 미술용 물감 이런 종류의 염료들 각종 모든 염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발색이 아주 좋고 굉장히 윤기가 납니다. 제품이 의류 같은 거 만드셔도 이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도둑질에 해당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남이 기껏 아래는 모든 연구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 구조를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현재 사신 분이 소송하시겠죠. 또 시멘트하고 시멘트를 염색을 해가지고 각종 골드라든지 은색, 메탈색, 각종 여러 가지 색들의 시멘트 가루, 그다음 모래 가루를 염색을 통해서 건축 내장재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각종 돌들, 크고 작은 돌 사이즈,
가로 형태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건축 내장재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석영가루 같은 거라든지 좀 돌 색깔이 잡돌이라도 여러 색깔이 들어가고 그걸로 이제 건축 내장재 대리석을 대신해서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다 뭐 유리 석영 코팅 세라믹까지 의류 방수에 넣어갖고 결합해서 결합 제품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 같은 거, 자갈 사이즈가 있잖아요, 크고자 그걸 섞어갖고 제품형태로 판매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각종 다양한 환상적인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종 실리콘들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펠리클 만들 때 사용하셔도 제 교수님들 반도체 펠리클만 유리석영 세라믹 코팅 의류 방수에 넣어서 펠리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해야 되겠습니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반도체 위에 적층할 때 유리석영 코팅에 세라믹 코팅 의류 방수제 넣어갖고 적층 구조를 각종 절연 물질이 뭐가 돼? 절연 물질을 넣어가지고 발열 문제를 해결해서 유료 적층하시는 이런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시면 기술 도둑질에 해당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하로 반도체의 밑을 레이저 시각으로 해가지고 파가지고 건물에도 지하층이 있듯이 지하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반도체를 적층하시는 이런 것들 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위로 적층하셔도 되고 밑으로 지하를 파서 건물 짓듯이 건물도 지하층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